자, 갑신정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신정변의 의의와 한계, 이쪽에 좀 주목해서 살펴볼 건데요. 갑신정변은 1884년에 급진개화파에 의해서 주도된 혁명이죠. 청의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고 부패한 민씨 정권을 무너뜨리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방한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하나의 시도였었는데, 비록 3일 만에 이 정권이 무너지면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만, 그래도 이들이 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살펴보면요. 네, 근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다. 근대화 운동의 선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정치면부터 보면요. 정치적으로 보면요. 청에 대한 이 4대 외교관계의 청산을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죠. 우리가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계속 받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청나라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모범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청 스스로도 망해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만 청이 조선보다는 그래도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청의 내정 간섭을 우리가 당하고 있었던 거죠. 청이 우리에게 역할 모델이 될 수 없죠. 그럼 청과의 관계를 끊어야 돼요. 그 점을 강조한 거고, 또한 이거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란 국왕이 존재는 하되 국왕은 상징적인 존재로 있고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들이 정치를 하는 것. 지금 영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가 하고 있는 제도죠. 이것을 거의 최초로 주장했던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문벌타파 신분제도를 없애고요. 인민평등권을 확립하려고 하였다. 자, 이게 굉장히 혁명적이고 멋있죠.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응당 이렇게 가야 될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일본에 너무 의존을 했다는 거죠. 일본이 도와주겠다는 약속, 그거 하나 철떡같이 믿고 이렇게 했는데,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겠죠. 백성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이런 것을 제대로 설득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에 우선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또 정치가들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이제 초래되게 되었고, 오히려 이 실패하면서 개화 세력이 크게 위축되어 개화 정책 추진이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자, 14개조 개혁 여강을 제가 넣어놨어요. 보시다시피 2번 같은 경우 보면 문벌을 폐지해서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우겠다. 3번 보면 지조법, 토지세를 개혁해서 관리의 부정을 막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죠. 또한 뭐 해상 공구를 혁파한다라든지, 이건 이제 정경 유착 기구였어요. 그리고 대신과 참ቻ는 매일 한 분 내에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견한다. 입헌군주정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갑신정변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